러닝플러스 교육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자와 식 단원에서 속력을 구하는,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속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야 되겠죠. 속력은 어떤 이동 거리를 단위 시간으로 나누었을 때 단위 시간에 내가 간 거리를 우리가 속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단위 시간에는 어떤 것이 있고 그리고 이동 거리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속력의 단위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단위 시간에는 초, 분, 시간이 있고 이동 거리에는 미터와 킬로미터가 보통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많이 쓰여지는데 우리가 문자와 식의 단원이기 때문에 이 시간 단위를 어떤 문자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초는 세크의 약자 S, 분은 미니트의 약자인 M, 시간은 아워의 약자인 H 이렇게 표현을 해서 나타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속력의 단위를 한번 볼게요. 단위라는 것은 우리가 뭐 돈으로 치면 몇 원, 100원, 뭐 1000원 하는 이렇게 단위가 되는 거죠. 속력에도 마찬가지로 속력을 나타내는 단위가 있습니다. 이 단위를 어떻게 나타내냐면 거리를 나타내는 미터와 킬로미터, 그 다음에 시간을 나타내는 S, M, H를 하는데 숫자 2를 가지고 해볼게요. 2m per sec라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이 per라는 2m per sec라고 할 때 이 슬래시 표현은 우리가 영어로 per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1초당 2m를 갖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단위가 되겠죠. 속력의 단위가 되겠죠. 그런 것처럼 킬로미터도 마찬가지입니다. 2km per sec라면 1초에 2km를 갖다는 것이고 그러면 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2m per minute 2km per minute 2m per hour 2km per hour 이런 식으로 해서 뒤에 속력의 단위들을 적어주는 거죠. 이 의미들을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서 속력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학교까지 4km라고 해요. 근데 4km를 내가 한 40분이 걸렸어요. 그랬을 때의 나의 속력은 어떨까 하면 내가 40분 동안 걸어갔는데 내가 4km를 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40분의 기본 단위는 분이겠죠. 1분이겠죠. 1분. 그러면 1분에 내가 몇 킬로를 갔을까 하는 것이 속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4km를 40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1분당 내가 얼마나 걸었는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약분하면 10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킬로미터를 갖고 내가 1분에 10분의 1 킬로미터를 갖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10분의 1이라는 킬로미터는 내가 이렇게 좀 예상을 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속력에는 이 분수를 쓰지 않고 소수로 보통 써줍니다. 소수로 써주니까 그러면 0.1 킬로미터 per minute 되는 거죠. 그럼 1분에 내가 0.1km를 갖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속력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속력에서 이 상황에서는 지금 속력을 구하는 것이지만 내가 어떤 속력으로 40분을 걸어갔을 때 내가 거리를 알 수도 있거든요. 속력을 구하는 공식이 시간분의 거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속력을 알고 시간을 알면 거리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또 거리를 알고 속력을 알면 시간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세 개 중에 두 개만 알면 하나를 구할 수가 있으니까 이 구하는 공식을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할 때 마우스 계산법이라고 해서 마우스로 계산을 하는 거죠. 마우스 모양을 두고 계산하는 방법을 쉽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거리, 속력, 시간이라고 해서 그 속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 속력은 시간 분의 거리, 그리고 시간은 속력 분의 거리,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이렇게 해서 마우스 계산법으로 해서 우리는 문제의 사항들을 계산을 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보면 내가 만약에 이 속력을 몇 킬로를 1분에 내가 2킬로를 갖다 할게요. 그러면 이 거리는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는 얼마인지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속력은 2km per minute라고 했으니까 거리는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라고 했으니까 거리는 킬로미터가 될 것이고 시간은 분으로 되겠죠. 그럼 지금 내가 40분이 걸렸다고 했으니까 40분을 분모에 두고 이 거리를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x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x를 어떻게 구할까요? 거리는 그 속시에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죠.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2 곱하기 40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80이 나오는데 여기에 내가 이동한 거리가 80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야 2km 시간당 2km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이게 60km라고 칩시다. 근데 내가 속력을 3km per minute 속도로 속력으로 이렇게 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내가 60km를 내가 몇 시간에 갔을까? 라는 것이겠죠. 그러면 똑같이 그 속시로 했을 때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 속력분의 거리라고 했으니까 2분의 거리가 내가 60km죠. 그러면 이것은 30이 되어지는데 30분의 시간이 소요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력의 의미가 중요한데 단위 시간당 한 1분, 1초, 1시간에 내가 얼마의 거리를 갔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속력을 구하는 부분들을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속력의 단위가 문제에서 주어질 것인데 만약에 킬로미터 per minute라고 합시다. 그러면 문제의 상황에서 문제의 상황에서 예를 들자면 집에서 학교까지 4km 이고 내가 여기에 만약에 10분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속력을 구할 때는 분과 킬로미터라는 이 단위가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문제에서 속력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 속력을 킬로미터 per sec로의 속력을 구하라고 했을 때 나는 10분의 4라는 것으로 하면은 안 되겠죠. 왜냐하면 속력의 단위가 세크로 되어 있는데 문제 상황에서는 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속력을 구할 때는 이 10분을 초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초. 1분은 60초이기 때문에 내가 10분 같은 경우는 여기다 60을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야 이게 초가 되겠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내가 계산을 할 때 이 속력의 질문의 단위를 분명히 확인을 하시고 여기에 적용할 때도 이 단위에 맞게끔 적용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단위를 환산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먼저 거리를 보도록 할게요. 킬로미터에서 미터를 나타낼 때 1km는 1000m죠. 그러면 2km를 미터로 나타낼 때는 2 곱하기 1000m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3km는 3 곱하기 1000m가 되겠죠. 그럼 반대로 1m는 몇 킬로인지 보면 1000분의 1이죠. 그럼 2m는 2 곱하기 1000분의 1입니다. 그럼 3m는 3 곱하기 1000분의 1이겠죠. 예. 이 환산되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시간, 분, 초를 봅시다. 1시간은 60분이죠. 또 1분은 60초입니다. 그러면 1시간은 몇 초이냐 하면 60 곱하기 60을 또 해준 거죠. 그러면 3600초가 되어집니다. 2시간은 2 곱하기 3600초가 되어지겠죠. 자, 그럼 반대로 1초는 몇 분일까? 60분의 1분이 되겠죠. 자, 그러면 1분은 몇 시간일까? 60분의 1시간이 되어집니다. 그쵸? 그러면 2분 같은 2분은 2 곱하기 60분의 1시간이 되겠죠. 그러면 1초는 몇 시간일까? 똑같이 60분의 1, 60분의 1을 했으니까 3600분의 1시간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2초는 2 곱하기 3600분의 1이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단위 시간과 거리에 대해서 환산했을 때의 그 값을 얘기를 했습니다. 속력에서는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속력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시간당 내가 얼마나 갔는지 이것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속력이거든요. 그래서 속력을 구할 때는 항상 단위 시간, 초, 분, 시간으로 초, 분, 시간으로 단위 시간을 만들어서 그 시간에 얼마나 갔는지를 표현하는 것이고, 또 아까 얘기했던 단위 킬로미터 퍼 세크라든지 뭐 이런 단위들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봐주셔서 단위에 따라서 문제 사안들을 환산해서 계산하는 거 하고, 또 마지막에 어떤 답이 나왔을 때 이 속력의 답은 항상 알 수 있게끔 분수가 아닌 소수로 나타내거나 어떤 자연수로 나타내든지 자연수로 나타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속력을 구하는 식이 시간분의 거리라고 했을 때 이 두 가지를, 이 셋 중에 두 가지를 알면은 하나의 값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